좋아요, 구독 누르시면 부자 되실 거예요. 돈 터지는 경제 맛집 서현미의 돈 터침이 시작합니다. 오늘은 이인복 세컨드 브레인 연구소 대표와 함께 경제적 본능을 일깨워 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스페인 바르셀로나 다녀오셨어요? 네. 항상 2월 말이나 3월 초에는 이제 스페인 여러 지역은 아니고 딱 바르셀로나에서 MWC라는 행사가 있어서 해마다 가고 있습니다. 그게 이제 풀네임이 어떻게 되죠? 모바일 월드 콩그레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이게 네. 발음하기 좀 어려워서 네. 그냥 MWC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근데 어떻게 보면 양대산맥으로 불리는 게 CES랑 MWC잖아요. 근데 CES는 발음하기 되게 좋은데 MWC는 이게 W가 먼저인가 M이 먼저인가 맨날 되게 헷갈렸던 네. 것 같은데 거기랑 CES는 뭐가 달라요? 하나만 기억하시면 이해하기가 쉬운 게 이게 M이 모바일이기 때문에 네. 모바일이다. 아. 네, 항상 모바일이 MWC, 그러니까 M으로 음. 시작하죠. CES는 이제 가전제품 박람회 이렇게 두 개가 이야기를 해요. CES는 뭐 세탁기, 냉장고. 그렇게 볼 수 있어요. 네. 뭐 좀 더 자세하게 들어가면은 세계 3대 IT 쇼가 있는데 하나가 CES, 두 번째가 MWC, 네. 마지막에 이파라고 합니다. 이게 이제 독일에서 열리고 각각 지역이 좀 달라요. 그래서 CES는 우리가 1월 달에 열리죠. 라스베가스. 라스베가스. 네. 미국은 라스베가스 열리고 MWC가 스페인, 바르셀로나에서 바르셀로나, 열리고. 유럽이에요. 네. 마지막으로 이파가 독일. 요 세 개가 순서대로 열립니다. 이파는 뭐예요? 이파도 이게 독일에서 열리는 가전제품 박람회라고 보시면 돼요. 성격이 CES랑 굉장히 비슷하기 때문에 네. 우리가 잘 모르는 이유 중에 하나가 항상 이제 노출이 많이 되는 게 CES가 노출이 되고 네. MWC는 살짝 꺾여요. 음. 그리고 이파가 9월 정도에 열리다 보니까 그때가 되면 많은 사람들이 바빠요. 일상 속에서 바쁘기 때문에 참관자 숫자도 적을 수밖에 없고 국내에서는 약간 인기가 없기도 합니다. 네. 그러면 거기 가는 이유는 스타트업 같은 경우는 투자 때문에 가는 거예요? 두 가지가 있다고 보시면 되는데 하나는 투자가 맞아요. 투자가 맞고 우리 기술력을 전 세계에 보여주기 위해서 이게 있고요. 약간 국가대행전 같아요. CES는 MWC나 네. 한국관이 있고 일본관이 있고 홍콩관이 있고 이런 식으로 있다 보니까 한 국가에서 협회들이 같이 나옵니다. 네. 대학교에서 나오는 경우도 있고요. 그럼 여기는 이런 국가에 이런 기술들이 있구나. 이쪽은 이런 게 있구나. 가게 되면 깃발이 도대체 어느 나라 깃발이 많이 꽂혀 있는 거야. 얘기도 하는데 거기도 막 CES 내에 땅 따먹기 마냥. 비슷해요. 예. CES가 좀 재밌는 것 중에 하나가 유레카홀이라고 있거든요. 네. 유레카홀이라는 데는 스타트업만 있어요. 거기 딱 버스에 내리게 되면은 거기 이제 스타트업 창업 이렇게 붙어져 있는데 올해 같은 경우에는 태극기가 굉장히 많이 보였습니다. 그쪽을 좀 장악했을 정도로 많았었어요. 네. 근데 갔다 오면 뭔가 남는 게 있어야 되잖아요. 네. 투자 말고도 다른 요인도 있어요? 가는데? 기본은 투자고요. 기본은 투자고 두 번째 요인은 전략을 세우는 거죠. 도대체 무슨 이야기들을 하고 있고 어떤 것들을 볼 수 있느냐. 우리가 이제 우물안 개구리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우리나라에서 우리나라 기술이 최고인 줄 알았었는데 가보게 되면은 생각보다 스타트업들이 많이 있고 다른 나라 국가들도 많이 있고 네. 그거를 보고 오면서 올해 그러면 여기에 투자를 하면 좋겠구나. 이런 것들 준비를 좀 해야겠구나. 그래서 가는 것 같습니다. 네. 자, 오늘도 이제 저희 그 이야기를 좀 해보려고 하는데 이번에 저 CES 때 그 젠슨왕 발표 이후에 그 다음날 양자 컴퓨터 떡락했던 기억이 납니다. 여러 개 떨어졌어요. 그러니까. 반도체 회사들 중에 떨어진 네. 곳들도 많이 있고 네. 근데 반대로 오른 곳들도 있죠. 뭐 돈에 대한 얘기기는 하지만 경제 얘기니까 네. 많은 사람들이 얘기할 때 반도체 다음 도대체 뭐냐. AI 때문에 반도체 성장했는데 지금 거품 아니냐. 엔비디아 꺾이는 거 아니야? 근데 저도 이제 작년부터 계속 얘기했던 게 AI 다음은 하나밖에 없어요. 양자? 아니죠. 양자는 사실은 좀 더 멀리 있는 얘기처럼 느껴지거든요. 네. 손에 실체가 잡히는 없으니까. 것들. 그러니까 우리가 항상 뭔가 돈이 되는 이야기로 들어가게 되면은 네. 손에 잡혀야지만 일반인들이 만져볼 수 있고 이건 돈이 되겠는데 해서 흐름이 좀 움직이죠. 지금 양자 쪽이 움직인다라고 하지만 눈에 보이지 않기 때문에 많이 안 올라가거든요. 네. 그러면 반도체의 다음은 뭐냐 해서 네. 어디다 쓸 거냐예요. 현재 생성형 AI가 챗GPT 나오면서 달리기 시작했죠. 네. AI를 보게 되면 애들이 말하고 듣고 네. 생각도 할 수 있어요. 네. 근데 하나 못하는 게 있어요. 뭘 못할까요? 만지지 못하잖아요. 실체가 없어요. 네. 얘네들은 관념적인 거죠. 눈에 볼 수 없으니까 모니터 안에만 들어있고 얘네가 밖으로 나오는 시장이 휴머노이드 시장이에요. 로봇이요? 그렇죠. 로봇 시장입니다. AI는 무조건 로봇 시장이랑 연결될 수밖에 없고 네. 그중에서 이제 휴머노이드냐 안드로이드냐 요 차이가 있기는 한데 네. 로봇도 심플해요. 이미 많은 분들이 집에 로봇이 있어요. 네. 가장 쉽게 생각할 수 있는 가정 로봇 중에 하나가 청소기. 청소기예요. 청소기 로봇이잖아요. 네. 우리가 프로그래밍한 대로 지시하게 되면 정확히 얘네가 움직이기 시작하고 네. 자율주행 기술도 있죠. 가다가 부딪힐 것 같으면 회전도 하고 배터리 떨어지면 가서 자기가 알아서 충전도 하고 네. 이게 자동차로 들어가면 자율주행 자동차잖아요.
이 모든 로봇을 움직이려면 반도체 칩이 필요하고 네. 그리고 이제 엔비디아 이번에 뛰어든 이유는 더 쉽게 만들 수 있게 해주겠다고 선언을 하면서 피지컬 AI라는 말을 했어요. 물리적인 AI. 여기다 육체를 가진 AI가 되는 거니까 그래서 휴머노이드 군단처럼 대거 등장을 했었죠. 이래서 지금 로봇 관련된 주식들도 뜨고 있는 이유 중에 하나긴 합니다. 네. 자, 지금부터 이제 본격적으로 MWC를 이제 드디어 이제 네네. 이야기를 해볼 텐데 지난해도 가셨고 올해도 가셨잖아요. 네. 뭐가 가장 좀 변화했던가요? 이게 세 가지가 좀 눈에 띄었었는데 그 첫 번째는 어찌됐든 간에 글로벌 기업들이 모이는 곳이니까 신경전이 있을 수밖에 없어요. 자, MWC 행사장에 있으면은 버스에 내려서 좀 걸어가야 되는데 이 걸어갈 때까지 깃발들이 좀 꽂혀 있습니다. 네. 이 깃발이 꽂혀 있는 게 삼성 갤럭시 깃발이 다 꽂혀 있어요. 그 앞에도 가장 크게 전광판처럼 돼 있는데 거기도 삼성이 광고를 해요. 그런데 입구로 들어가는 본관에는 네. 정문이 있으면 왼쪽과 오른쪽에 크게 플랜카드처럼 걸려 있거든요. 네. 작년에는 왼쪽에 갤럭시 S24 이게 걸려 있었고 네. 오른쪽에는 안드로이드가 있었어요. 네. 서클 투 서치 네. 동그라미 그리는 거. 그러니까 구글과 그렇죠. 삼성. 구글과 삼성이다. 네. 원래 삼성에서 구글과 삼성이다. 네. 올해는 가보니까 왼쪽에는 화웨이가 있었고요. 네. 오른쪽은 샤오미가 있었어요. 중국이 먹었네요. 그래서 이거를 계약 기간이 끝나서 그럴 수도 있고, 네. 그렇죠? 연장 계약을 했었다가 뭐 비용 지불 문제 때문에 그럴 수도 있기는 한데 보자마자 들었던 생각이 네. 야 이거 올해는 힘을 보여주는 거에서 중국이 조금 더 앞서 있는 건데 뭔가 좀 보여주려고 하는 건데 그 생각이 좀 먼저 들 수밖에 없었어요. 그거 좀 궁금하네요. 왜 내렸는지. 그건 이제 속사정이 있겠지만 그러게요. 돈 예. 문제일 수도 있고 계약 파기 문제일 수도 있고 그러게요. 여러 가지 있을 것 같아요. 일단 그 분위기가 좀 달랐고 예. 들어갈 때까지 압도하는 분위기 자체가 좀 압도하는 분위기가 달랐고. 그 두 번째는 해마다 똑같기는 한데 네. 원래 항상 뜬구름 잡는 얘기들이 좀 나와요. 계속 반복되는 얘기 중에 하나가 CS나 MWC나 AI에 대한 얘기는 빠지지 않고 등장합니다. 네. 근데 눈에 안 보이는 거예요. 그리고 통신사들이 모이게 되면 매번 나오는 얘기가 5G, 이거 6G, 네. 오랜이라 그래서 랜은 좀 통합해서 장비를 통합하는 것들 매번 나옵니다. 근데 분위기를 보게 되면 조금은 실질적이 된 것 같아요. 아, 이제 손에 잡히는 것들이 나와요. 눈에 좀 볼 수 있는 것들 사람들이 요구하기 시작한 것 같다는 느낌을 받은 게 부스들이 조금 더 간편해지고요. 네. 눈에 보이게 좀 들어갑니다. 뭐 예로다가 SKT 부스 같은 경우에는 네. 작년에 많이 화려했었어요. 대표적으로 UAM이라 그러죠. 우리가 탑승하게 되면은 드론처럼 나르는 네. 거, 에어택시와 같은 것들. 이런 게 전시가 돼 있다 보니까 관람객들이 사진도 찍고 줄도 쭉 서 있고 네. 이런 것들을 보여줬었는데 올해는 다 빠졌어요. 이제 그만하는 건가요? 다 빠지고서 오히려 어디에 집중하는지 컨셉을 확실하게 가져갑니다. 아. 우린 AI 그것만 보여주는 거 가기 시작했고 IBM 같은 경우도 좀 독특해요. 그 요즘에 이제 IBM이 B2C 시장에서 많이 빠졌잖아요. 네. 예전에야 이제 레노버 컴퓨터부터 시작해서 갖고 있었지만 그쪽을 안 하다 보니까 잘 모르시는데 IBM이 B2B 쪽이죠. 네. 그 세션 자체를 꾸밀 때에도 디지털 시니어들만 좀 세워놓고 나서 들어가면서 봐도 이게 뭐야 잘 모르고 지나가는 분위기를 만들어놔요. 근데 올해는 완전 개방을 다 해버려가지고 네. 탁구대가 설치가 돼 있었거든요. 그건 좀 신기하잖아요. 의외인데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탁구를 치게 되면은 네. 이 스윙하는 각도부터 시작해서 라켓이 움직이는 거 이걸 왓슨 AI가 계산을 해가지고 네. 중계까지 할 수 있는 것들을 보여주기 시작해요. 오. 한 걸음도 사람들하고 소통하는 걸로 들어왔다라고 하는 걸 이번에 좀 느꼈어요. 자, 마지막으로 세 번째 느낀 건 결국 인공지능인데 네. 인공지능을 표면에 안 내세운 기업이 하나도 없었습니다. 어. 작년보다 훨씬 많아진 것 같아요. 네. 근데 이게 재밌는 게 국내에서 지금 사용이 금지가 된 AI가 있잖아요. 대부분의 기업에서 금지가 됐어요. 딥시크요? 딥시크. 네. 이거 지금 그 앱스토어에서 빠져가지고 다운 못 받거든요. 네. 근데 딥시크는 중국이죠. 네. 그런데 중국 회사들을 보게 되면은 화웨이도 마찬가지고 이제 아이플라이텍이라고 해서 통번역 전문 기업도 있습니다. 네. 여기도 AI를 선언했는데 다 딥시크 마크를 붙이고 나와요. 우린 딥시크를 적극적으로 쓴다. 요걸 가지고 나왔고 좀 더 독특한 거는 네. 반면에 언어나 ZTE라든지 글로벌 브랜드들이 좀 있거든요. 스마트폰 브랜드가 중국산. 여기는 제미나이를 들고 나왔어요. 그건 왜 그랬을까요? 우린 제미나이랑 연동해가지고 AI 시장을 또 연다. 이걸 보여줍니다. 굉장히 독특한 거예요. 그러니까 약간 확장성을 보여주는 것 같아요. 그럼요. 딥시크가 워낙에 좋다라고 하지만은 보안 문제가 나올 수밖에 없으니까. 근데 스마트폰이 굳이 딥시크만 선택할 필요는 없는 겁니다. 그렇죠. 작년에 갤럭시 S24가 서클 서치 기능부터 시작해서 들어갔는데 대부분의 기능이 제미나이 기능이잖아요. 네. 근데 이거를 중국 기업들도 표면에 내세우기 시작했었어요. 그럼 움직임을 보는 것도 굉장히 재밌었습니다. 어떻게 보면 중국 내수 시장과 아예 이제 그 수출할 시장을 따로 놓고 만든 것 같기도 하네요. 그럼요. 그러니까 이제 화웨이가
그 내수 시장과 수출할 기업이라고 했었지만 유럽이잖아요. 유럽이니까. 유럽에서 판매를 하기 위해서는 중국 것만 고집하지는 않는 거죠. 얼마든지 다른 데를 받아들이면서 할 수 있는 걸 보여주는 것 같아요. 네. 지금까지 우리가 삼성 얘기를 못 했는데. 그쵸? 네네. 근데 사실 그래서- 이런 박람회 같은 거 있으면 거의 우리나라는 1등 그냥 삼성부터 딱 얘기하고 들어가는데 네네. 방금 우리 SK텔레콤부터 얘기하고 들어갔어요. 네네. 삼성은 어땠어요? 삼성은 워낙 어렵다는 얘기가 많아서 요즘에. 삼성. 네. 삼성의 위치를 보게 되면 항상 3관이라는 곳에 위치를 해요. 음, 그러니까 이제 MWC는 1관, 2관, 3관, 4관 이런 식으로 해서 건물 하나하나씩을 통과하면서 마치 뭐 도장 깨기 하는 것처럼 네. 가게 되어져 있어요. 근데 항상 화웨이가 제일 크게 네. 1관 거의 전체를 차지합니다. 네. 그러니까 삼성 같은 경우에는 삼성전자 부스가 있고 디스플레이 부스가 있고 반도체 부스가 있고 조금씩 쪼개져 있어요. 네. 이번에 삼성도 흥미로운 걸 많이 전시하긴 했었습니다. 뭐죠? 아니, 제일 먼저 눈에 띄었던 건 네. 그러니까 이제 우리나라에서 흥미하고 전 세계가 주목하는 흥미로운 게 좀 달라요. 왜냐면 국내에서는 갤럭시 S25부터 시작해가지고 네. 이미 스마트폰이 나왔고 네. 그래서 삼성 센터에 가면 많이 만질 수 있잖아요. 네. 근데 그런 행사장에는 그게 없기 때문에 글로벌로 많이 와서 기술을 보게 만들어 놨어요. 그게 한 가지가 있었고 네. 근데 특이한 건 이제 두 가지. 첫 번째는 요즘에 신제품 발표, 새로운 것들을 삼성이 MWC에서 해요. 작년 2023년도에는 갤럭시, 2024년엔 갤럭시 링이 나왔었어요. 네. 손가락에 끼는 거. 네. 이걸 발표했었던 게 MWC였습니다. 전시가 됐었고 그땐 유리관에 담겨 있어갖고 저도 쳐다만 봤어요. 근데 이번에도 새로운 게 나왔는데 사전에 예고가 됐던 대로 프로젝트 무한이라고 하는 기기가 나왔어요. 네. 그게 그 뒤집어 쓰는 비전 프로 같은 거. 네, HMD입니다. 정확해요. 네. HMD. 얼굴에 뒤집어 쓴다 헤드마운트 디스플레이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네. 우리 VR 기기죠. 프로젝트 무한을 쓰게 되면은 그쵸, 저렇게 세 개를 전시했었는데 네. 유리관에 넣어놓지 않고 그냥 열어놨어요. 만져보라고 와서. 만지면 뭐라 그래요? 아, 그래. 아니, 유리관에 만지면 넣는 거랑 무슨 상관, 뭐가 달라요? 네. 만지면 안 되죠. 만지면 안 돼요. 만지면 안 되고 대신에 가까이 가서 볼 수 있고 네. 카메라를 뒤로 하게 되면 저 안에 렌즈가 어떻게 생겼는지 네. 이런 것들을 좀 볼 수 있게 만들어놨어요. 근데 뭐 착용을 못 해보는데 저게 지금 실용화가 그래서 상용화가 왼쪽에 될 수 나오죠. 있을지. 이렇게 착용 이렇게 된다. 그 뭐 직접 네, 써보는 영상을 좀 것도 보여주는 아닌데요. 근데 저 기기가 네. 원래 항상 나왔던 얘기예요. 언젠가 만들어낸다라는 마치 환상 속의 유니콘과 같은 네. 언젠가 나올 그 디바이스였는데 이번에 내놓은 건 뭐냐면 이제 진짜 나와. 이걸 보여주는 겁니다. 이 차이예요. 근데 아이폰 애플에서 저거 똑같은 거 원래 내놨었잖아요. 네네. 비전 프로 나왔었죠. 그거 많이 팔렸어요? 자, 그게 중요한 거 이제. 네. 비전 프로를 저도 이제 살까 말까 고민을 하다가 네. 이제 안 사고 좀 넘어갔습니다. 대신에 이제 애플 스토어에서 미리 예약하면 써볼 수 있게 돼 있거든요. 네. 자, 비전 프로가 대단했던 이유가 애플이 원래 VR, AR 기기를 안 만들었었어요. 메타버스가 막 뜨기 시작했을 때도 한 번도 메타버스는 얘기 안 했어요. 그러다가 만들어내고 나서 뭐라 그랬었냐면은 공간 컴퓨터라는 이름을 씁니다. 공간 컴퓨터. 우린 공간 네. 컴퓨팅을 만들었어. 네. 이건 컴퓨터야. 네. 완전히 재정의를 해요. 애플이 잘하거든요. 그런 거. 얘만 뒤집어 쓰게 되면 눈앞도 열려 있고 그냥 노트북 그대로 보는 것들 앱 그대로 쓸 수 있어. 근데 문제는 금액이었죠. 얼마였죠? 애플답게 잘 만들었는데 금액이 하나로 500만 원. 와. 여기다 이거 앞에 유리 깨지면 난리 나니까 보험 네. 들고 그렇네요. 전용 케이스 사셔야 되고 액세서리 사고 하게 되면 가격이 올라갑니다. 500을 그러니까 500만 원도 압박인데 비싼 거예요. 애플의 이 고질적인 문제인데 뭐 하나 사면 액세서리를 다 그렇죠. 거기 걸 사야 되니까. 그래서 처음에 한 번에 사야 돼요. 네. 근데 구매하게 되면 좋기는 한데 써보면 진짜 좋거든요. 진짜 좋은데. 뭐 할 거예요, 그거 쓰고. 그쵸, 그거예요. 네. 처음에 너무 좋았다가 네. 나중에 다 뭐 하냐면 유튜브 봅니다. 넷플릭스 보거나. 저거 쓰고 누울 수 있어요? 누울 수 있죠. 누울 자기 수 전에 있고 보기엔 좋겠네요. 돌아다닐 수 있어요. 근데 아니 내가 무슨 운동장에 사는 것도 아니고 네. 집이 뭐 24평, 30평이면 그 지나다니다 보면 다 부딪힐 텐데 그거. 안 부딪히죠. 눈앞이 보이니까. 보이면서 그게 같이 보이는 그럼요. 거예요? 이걸 이제 XR이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이거의 네. 핵심은 예전에 뭐 우리 썼던 것처럼 이걸 쓰게 되면 가상세계 속에 갇혀 있는 게 아니라 네. 현실 세계를 볼 수 있는 카메라가 다 앞에 달려 있어요. 근데 선생님 네. 우리가 쓰던 안경도 쓰기 싫어서 라섹과 그게 라식을 문제예요. 하는 답답하죠. 세상에서 네. 꼭 이걸 이렇게 해야 하는 건가? 그러니까 이제 그 정당성을 줘야 되는데 네. 이번에 삼성에서 원래 이 제품을 작년에 놓기로 했었어요. 그러다 뒤로 밀릴 거라고 예상을 하고 있는 것 중에 하나는 애플에서 500만 원짜리 만들었잖아요. 그러면 다른 기업들이 네. 이거보다 싸게 만들면 돼요. 그리고 나서 더 잘 만들면 돼요. 네. 이건 iOS 계열이다 보니까 지금 가장 큰 문제가 연동되는 앱이 별로 없어요. 근데 삼성이 이번에 혼자 만든 게 아니라
안드로이드 XR이 넣었습니다. 그러니까 구글하고 손을 합쳤고 네. 퀄컴이랑 같이 해서 연합군처럼 만든 거예요. 그러면 프로젝트 무한이라는 이름대로 무한 확장성인데 당장 이거 사게 되면 내가 뭐 할 수 있지? 아, 안드로이드 앱 실행이 대부분 되겠네. 이렇게 들어가게 된 의미가 좀 달라져요. 게다가 금액이 500만 원이 아니라 절반 정도 가격에 나온다? 아, 그러면 저는 이제 가능성은 있다라고 봅니다. 자, 그러면 이 사업성을 우리 같이 고민을 네네. 해봐야 되는데 사실 삼성이 잘했던 게 이 손안의 핸드폰을 한 명씩 다 가지고 있게 만든 거잖아요. 전 세계의 모든 사람들이. 근데 이게 사업성이 나오려면 전 세계 모든 사람들이 저걸 쓰고 돌아다녀야 되는 거잖아요. 그럴 수도 있고요. 네. 자, 이거는 제가 두 가지 얘기 드리고 싶은 게 한 가지는 사업성 측면에서 보자라면은 이런 시도는 계속 있어야 돼요. 왜냐면은 요즘 계속 나오는 얘기 중에 하나가 우리나라 대기업 대부분이 혁신 있는 제품을 못 만든다는 얘기가 나오잖아요. 사실 누군가는 저런 걸 만들고 시도는 해야 돼요. 근데 실패를 하더라도. 그렇죠. 중국 기업들이 잘하는 이유가 네. 거의 뭐 스쳐도 매출이 많이 나니까 그런 것들을 많이 하기도 합니다. 네. 근데 삼성이 했던 굉장히 의미가 있고 안드로이드 계열에서 이걸 제대로 만들 수 있는 기술 이걸 가진 우리밖에 없어. 이거를 보여주는 거예요. 근데 얘는 사실상 가운데 있는 제품이라고 보시면 돼요. 진정한 메타버스라든지 이쪽 연결되는 기기는 두껍고 둔탁한 기기가 아니라 안경처럼 아까 누구나 쓰는 것처럼 네. 그냥 안경인데 스마트 글래스예요. 얘를 쓰고 나가게 되면 필요할 때 그 기능을 쓰는 거. 그게 아니라면 그냥 안경 그대로 쓰는 겁니다. 그런데 이제 두 가지 기능이 필요한 게 하나는 요즘에 이쪽에 소리가 나올 수 있도록 사운드 재생이 되는 게 많이 나오기 시작했죠. 저 그거 선글라스 사러 가서 본 것 같아요. 이제 많이 나와요. 그게. 네. 현재까지는 앞에 렌즈까지 달려있느냐 아니냐 차이가 있는데 렌즈까지 들어간 제품을 메타에서 만들죠. 페이스북이 그 메타에서 만들어요. 레이벤이랑 같이. 굉장히 완성도가 높은데 네. 이런 무슨 일이 벌어지는 거냐면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이게 다시 돌아오는 혁신인 게 AI 때문에 그래요. 내가 혼자 얘를 뒤집어 쓰고 나서 혼자 지내는 게 아니라 그 순간에 실행하게 되면은 구글의 제미나이나 애플의 시리나 챗 GPT가 같이 내가 보는 걸 보면서 해석해 줄 수 있기 때문에 지금도 AI 기능 중에 비전 AI라는 기능이 있잖아요. 네. 카메라 실행하고 나서 앞을 쳐다보게 되면은 영어라는 거 다 해석해 주고 기술적인 거 궁금할 때 다른 거 물어보는 게 아니라 이 디바이스가 뭐야 쫙 얘기를 해주는데 손에 계속 들고 있어야 돼요. 불편해요. 얘가 안경으로 오는 겁니다. 네. 이렇게 되게 되면은 여기 투자할 수 있는 게 많아지죠. 최종적으로는 그게 렌즈까지 가겠네요. 콘택트 렌즈. 그렇게 좀 렌즈는 아프니까 안경까지만. 안경까지만 가지 않을까 싶고 방금 전에 네. 보여줬던 무한 같은 경우에는 그 중간 단계에 있는 디바이스다. 올해 하반기에 지금 출시 예정이 있어요. 네. 하나 더 나온 거는 이제 판매 시작했죠. 갤럭시 S25 엣지. 그건 뭐가 다르죠? 얇아요. 아, 이게 제일 그렇군요. 중요합니다. 얇게 만들었습니다. 네. 기술력 오직다. 잘 부서지진 않나요? 그거는 안 부서질 것 같아요. 네, 스마트폰 지금 중에 요즘에 저기 부서짐 나오고 없으니까. 있어요. 네, 갤럭시 S25 엣지. 저렇게나 얇다는 거를 강조하기 위해서 저렇게 실로 매달아 놨겠죠? 그럼요. 저렇게 놨으니까 사람들이 보고서 네. 그러니까 저기도 쇼예요. 쇼기 때문에 와서 보고 우아 포인트, 와우 포인트를 줘야 네. 돼요. 사람들이 사진도 한번 찍어보고 네. 그리고 저기 안에 들어가 있는 기술은 갤럭시 S25에 들어간 기술 그대로입니다. 그런 것들은 뒷부분에 전시가 돼 있으니까 여기서 테스트 해볼 수 있게 만든 거죠. 이번에 갤럭시 S25가 되게 잘 만들어졌다는 평가를 많이 받는데 이게 되게 소문이 안 나가지고 문제다라는 얘기를 많이 하거든요. 이제 판매하는 제품이니까 소문 내지 않을까요? 근데 많이들 사서 정말 좋다라고는 얘기하는데 소문이 안 나서 참 속상하다라는 얘기도 많이 하고. 근데 이거는 좀 더 깊게 들어가야 되는데 네. 사실 스마트폰에 있어서 혁신이라고 하는 게 더 이상 줄 게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3년 전에 스마트폰을 쓰거나 지금 스마트폰 새로운 걸 구매를 하시거나 디자인적인 측면에서 달라질 게 없잖아요. 이러니까 더 얇게 만들거나 더 그러게요. 크게 만들거나 사람들이 스마트폰 언제 교체하는지 아세요? 언제예요? 여행 갔다 와서 교체해요. 아, 여행 가기 전에 해야 되는데 네. 왜냐면 사진이 잘 나와야 되니까. 이게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인 게 결국 그러면 스마트폰은 카메라잖아. 네. 이게 돼버린 지 오래됐어요. 저도 그래. 저도 결혼하기 전에 휴대폰 바꿨어요. 잘 사진 찍어야 예쁘게 되니까 나오려고. 우리요. 네. 맞아요. 근데 이게 내년이 되게 되면 AI 때문에 바뀌어요. 뭐가 또 바뀌어요? 인공지능이 여기서 들어가서 동작을 해야 되는데 네. 이렇게 되려면은 지금 스마트폰의 용량이 커져야 되고 네. 램이 커져야 됩니다. 그래야지 원활하게 돌아가게 돼요. 뭐 스마트폰 입장에서는 단가를 올릴 수가 있는 거죠. 가격을 올릴 수 있고 사용자 입장에서도 내가 저 기능을 쓰려면 비용을 더 지불해야겠는데 네. 라는 생각을 하게 만들어 줄 수 있느냐 없느냐. 이래서 모든 것에 사실 AI를 강조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노트북은 어때요? 삼성 노트북 디스플레이가 굉장히 독특하게 나왔던 소문이 있던데. 삼성 디스플레이가 재밌어요. 꼭 MWC 가시면은 삼성 네. 디스플레이 전시관을 가셔야 되는데 항상 거기 가면은 좀 충격적일 정도로 벌써 우리가 이런 기술을 갖고 있어? 이걸 경험합니다.
대표적으로 이제 트리폴더라 그러죠. 2번 접는 거. 네. 2번 접는 디스플레이도 이미 전시가 많이 됐었고 작년에는 제가 그 레노버 거 그 모토로라 거였었는데 손에 착용하는 디스플레이도 한번 보여드렸던 적이 있어요. 이것도 다 삼성 디스플레이예요. 구부러지는 거 이렇게. 구부러지는 거죠. 네. 옛날에 우리 여기다 이렇게 착 차면 했던 그 그렇죠. 자처럼. 네. 네. 하지만 그게 디스플레이가 된다. 이게 뭐 상용화 그 문제는 아닙니다. 사업성의 문제가 아니라 이미 그렇게 만들어놨다. 접었다 피는 것도 만들어놨고요. 또 한 가지는 노트북에 하나 새로운 게 나왔는데 네. 노트북 버튼이 있는데 한번 누르게 되면은 얘가 위로 올라가요. 디스플레이가. 디스플레이가요? 예, 디스플레이 위로 올라가서 나오는 것들, 화면에 나오는 것들 우와. 저렇게 움직입니다. 어. 저것도 보게 되면 이제 와우 포인트죠. 네. 저건 좀 괜찮은데라는 생각이 들어요. 근데 어땠어요, 저걸? 이거 중요한 게 네. 첫 번째는 노트북이 항상 작잖아요. 네. 그 노트북 가지고 일하시는 분들은 사무실에서 일하실 때에도 꼭 보조 모니터 하나 놓습니다. 맞아요, 맞아요. 이래야지 일할 때 편하잖아요. 네, 듀얼 디스플레이. 모니터 많이 이렇게 쓰시니까. 많이 나요. 네. 근데 이제 외국계라든 이쪽 같은 경우에는 책상도 작은 경우들이 많아요. 이럴 땐 부담이 되시다 보니까 모니터를 옆에 못 놓고 뒤에다가 놔요. 모니터 암을 통해서. 맞아요. 이걸 생각해 보시게 되면 제대로 눌렀었을 때 저게 확장이 되게 되면 반 나눠서 쓸 수 있겠네. 그렇겠네요. 네, 이렇게도 생각해 볼 수 있는 제품인 겁니다. 그럼 다시 또 저게 팔릴 수 있느냐? 네. 이건 또 다른 문제이긴 해요. 네. 근데 저 제품은 완성이 네. 됐고 네. 올해 6월 이후부터 판매가 돼요. 우리나라 기업이 아니라 레노버라는 기업에서 판매하기로 되어져 있죠. 그 디스플레이도 재밌는 건 많이 나옵니다. 한번 주목해 잠깐만. 봐요. 삼성이 아니라 삼성 아니에요. 레노버예요. 레노버에서 팔기로 돼 있다고요? 중국 레노버에서 판매합니다. 예. 금액도 대략적 나왔어요. 얼마예요? 500만 원 정도. 뭐 하면 새로운 거나 500만 원 정도. 이제는 이제 퀀텀 점프를 해가지고. 그쵸. 저거를 사지 않으시고 네. 모니터 하나 더 들고 다니는 게 비용 절감이 되기는 합니다. 그래요. 그렇게 모니터 요즘에 휴대용으로 사면 한 30만 원, 40만 원이면 사더라고요. 뭐 알리나 테무에서 더 싸게 팔기도 하고. 자, 이인복 세컨드 브레인 연구소 대표와 함께 이야기 나누고 있습니다. 이번에 대단하게 전시를 하고 있는 화웨이. 화웨이. 어떤 걸 들고 나왔던가요?